대실만 판매 중입니다. 숙박을 원하시면 프런트에 문의하십시오. 대실이 선택되었습니다. 해당 요금을 지폐 투입 후에 한 장씩 천천히 투입하십시오. 원래는 호재가 있는 무인텔 단지에서 가장 좋아 보이는 무인텔로 답사를 갔어요. 근데 주변 시장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건물 전체가 녹슬어 있고 또 문 닫은 모텔들이 즐비해서 거의 폐허나 다름없는 곳들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전혀 기대도 안 했던 모텔의 순수익을 듣고 역시나 모텔은 망하기가 힘든 사업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영상 속 여러 개의 모텔 중에서 어떤 모텔이 반전 수익을 가져다 주는지 한번 맞춰보시죠. 영상 말미에는 이 모텔의 매출, 지출, 순이익, 그리고 얼마면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제 흥사동의 무인텔 단지에 왔습니다. 이쪽 주변에 일반 산업단지도 있고 또 김제에 계속 산업단지를 또 추가적으로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있고 시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밀어주려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첫 번째로는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쪽에 포항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고속도로 휴게소하고 IC가 이 근처에 개통을 해요. 그러면 그 고속도로 왔다 갔다 하는 통행량이 늘어나고 그로 인해서 혹시라도 모텔로 가는 수요들이 좀 생길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세 번째는 제가 오늘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모텔이 그래도 이 주변 무인텔 중에서는 나름 좀 신축이거든요. 겉 외관만 봐도 다른 데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기 때문에 나름의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격이 워낙 싸게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적인 면 때문에라도 궁금해서 지나가다가 한번 들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 주변을 한번 둘러보다 보니까 망한 혹은 망해가는 무인텔들이 너무 많이 보이네요. 실제로 안에 들어가서 봐야 하기는 하겠지만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여기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외관들을. 상태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군데군데 사방이 다 녹슬어 있고, 왼쪽도 근데 뭐 차는 여긴 있긴 한데 지금 여기 간판부터 시작해서 왼쪽, 그 다음에 오른쪽 여기도 다 녹슬어 있죠. 지금 다 녹슬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도 외관에 페인트가 다 떨어졌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입구도 보세요. 이거 아마 문 닫은 거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장난 아니죠. 여기가 지금 일단은 이렇게 한 동이 있는데 이 옆에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옆에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그냥 다 문을 닫은 것 같은데요. 아예 그냥 폐 모텔 촌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저기 있는 것들보다는 조금 보수한 흔적도 있고 조금 나아 보이긴 하는데
별반 다를 것 같지는 않네요. 여기가 제가 관심을 가진 무인텔입니다. 지금까지 봤던 것들 중에서 외관은 가장 깔끔하죠, 여기가. 그러면 아무리 안 되는 곳에서도 하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서 한번 왔는데, 물론 내부를 들어가 봐야 알겠죠. 근처에 또 전망대라고 뭐 관람할 수 있는 곳이 있긴 있나 봐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무인텔이 문이 닫혀 있다고 저게 손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를 지금 왼쪽 오른쪽 다 돌았는데요, 문이 지금 이 두 개 동에 있는데 문이 다 잠겨 있습니다. 또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인텔은 이게 애로점이죠. 때에 따라서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 아예 꽁꽁 차단을 해놨습니다. 직원들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전화를 한번 해봐서 안에 사장님이 계시는지 통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통화는 다 했는데요, 협조적이지가 않아요. 직원분이셨던 것 같은데 제가 주인분하고 연락을 좀 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한번 사장님이랑 얘기를 한번 해보고 말해주겠다 라고 하는데 연락은 안 올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장사가 얼마나 되는지 보려고 안에를 좀 봤거든요. 근데 객실수 21개인데 딱 하나에만 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가 진짜 손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직원용인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직원들이 아직 출근을 안 했대요. 왜 출근 안 했냐 물어보니까 청소할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출근을 한다고 하네요. 그 말은 손님이 그렇게 있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사장님이 출근을 잘 안 한대요. 지금 계신 사장님은 임차인 분인데 출근을 잘 안 한다. 무인텔에 있는 분들이 출근 안 하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거의 대부분 오토로 돌리시던데 이분은 보증금도 얼마 안 되던데 출근을 안 하신다고 하니까 사장님이랑은 일단 뭐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같네요. 그래서 바로 옆에 보면 이건 무인텔이 아니고 모텔인 것 같아요. 제 뒤에 이제 보이는 거, 이건 이제 모텔인 것 같은데 여기 한번 들어가서 이 주변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새 좀 장사는 어떻습니까? 장사는 예, 그냥 꾸준해요. 그냥 꾸준해요 여기가. 예, 그래도 예. 이제 되는 집은 되고 안 되는 예. 집은 안 되고 그래요. 아니 그 저기 보면 막 저기 다 문 닫은 거예요 저쪽에 싹? 저기는 문 두 군데 닫았죠. 여기서만 20년 하셨어요? 예. 완전 그러면 사장님 여기 산 증인이시겠네요. 그러니까 대실도 우리 집이 제일 많고 예. 그래요. 네, 여기가 지금 김제인데요. 지도상으로 보시면 여기 산업단지가 이쪽으로 있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으로도 지금 산업단지를 추가적으로 더 조성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2024년 12월 예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고속도로고, 오늘 제가 갔던 모텔들이 바로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있고, 또 고속도로 IC하고 휴게소가 여기 지역에 개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IC 개통한다. 통행량이 이쪽으로 그래도 좀 많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갔었고, 그리고 IC가 개통하면 주변 지가가 개통을 하고 나서 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사실은 간 거였었거든요. 조금 더 이제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 오늘 제가 갔던 곳들이 가장 깔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무인텔이 바로 이쪽이고, 그 다음에 폐허 같다 라고 말씀드렸던 곳이 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도 무인텔이 있긴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여기가 바로 무인텔 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의 모텔 어디냐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이요. 여기죠. 제가 지나갔었죠. 이쪽 앞을. 솔직히 그냥 앞을 지나갔을 때는 여기가 뭐 얼만큼 장사가 될까라는 거에 대한 아무런 생각을 안 했었어요. 안 했었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제 사장님한테 이거저거 여쭤보다 보니까 주변 상황들도 자세히 알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지출이나 매출 이런 것들도 사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전해 들었거든요. 일단 여기는 70대 여자 사장님께서 운영을 하고 계세요. 객실 수는 19개고 평균 매출은 한 달에 1,200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0만 원에서 뭐 1,400만 원 많이 나올 때는 그 정도 나오는데, 물론 예전에 한 10년 정도 전에는 매출이 2,000 정도 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게 줄어든 상황이고, 장기방을 5개 정도 돌리시고 평균적으로 하루에 숙박은 8개 정도가 찬다고 하네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장기방이 하나에 50만 원이에요. 거기다가 한 명이 추가된다 그러면 5만 원 추가돼서 55만 원. 그게 5개면 250만 원에서 270만 원 정도의 수익이 일단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숙박이 8개라 그랬으니까 만약에 4만 원씩 잡는다 그러면 한 30만 원 정도로 쳤을 때 하루에 30만 원, 한 달이다 그러면 900만 원 나오겠죠. 900만 원 플러스 아까 전에 장기방으로 버는 돈 270만 원 하면 대략적으로 1100에서 1200 정도 나오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대실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 대실 비용까지 합치게 되면 이 매출이 잘못된 매출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러면 매출 1200만 원 나오는 모텔의 여기에서 지출을 한번 알아보자면 지출은 상당히 적게 들어가더라고요. 왜냐면 혼자서 운영을 하시다 보니까 객실 수 19개에 숙박이 8개가 들어간다 그러면 혼자서 충분히 하실 수 있죠. 이거는 청소를 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혼자서 쉬엄쉬엄 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모텔에서 TV 보시고 식사하시고 하시면서 손님 오면 그냥 받으시고 그렇게 운영을 하시던데, 가장 여기에서 많이 들어가는 지출은 뭐였냐면 전기세였어요. 왜냐면 난방도 여기서는 다 전기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에어컨도 전기, 난방도 전기. 그러니까 전기세가 가장 많이 드는데 그 전기세가 18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탁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120만 원 정도씩 세탁소에다가 맡겼었는데 너무 이게 비싸다 보니까, 사실 그렇죠. 객실수 청소하는 게 15개도 안 되는데 그걸 세탁소에 맡기고 120만 원씩 내기에는 너무 부담되죠. 차라리 자체 세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도 자체 세탁을 하시기 때문에 세탁료는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스 안 듭니다. 전기로 아까 전에 난방이랑 다 뗀다고 하셨으니까요. 그 다음에 수도는 지하수를 쓰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수도세도 안 들겠죠. 비품은 객실 수도 작고 그 다음에 하루에 파는 객실 총수 자체가 작다 보니까 뭐 아무리 써봤자 이거는 한 달에 50 이상은 절대로 안 나올 것 같아요. 거기다가 직원은 안 쓰신다라는 거죠. 왜냐면 계속해서 손님들이 자주자주 오는 게 아니고 장기방도 어느 정도 깔아놓고 그 다음에 숙박 8개밖에 안 되니까 너무 밤늦게까지는 손님도 거의 안 올 거란 말이에요. 딱 끊기겠죠.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만큼만 오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못해도
600에서 700은 적어도 가져간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대기업 연봉이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연봉이다. 세금 다 떼면 사실 한 650만 원 정도가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이 70이 넘으셔가지고 물론 여기에서 매여 있어야 된다는 단점은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 70이 넘으셔서 그냥 자기 생활 하시면서 손님 오시는 거 받고 청소 수월하게, 여기 있는 손님층들은 거의 대부분이 나이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방도 엄청 깨끗하게 쓰시고 수건도 2개 쓰신다 그래요.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물도 자기가 알아서 아끼시고 수건도 많이 써봤자 2개씩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나가는 지출 자체가 적고 청소하는 것도 엄청 수월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어떤 자영업이나 사업이 나이 70 넘어서도 할 수가 있고 한 달에 순이익으로 600에서 700만 원을 가져갈 수가 있을까요? 저는 이런 면에서 모텔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한 메리트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요. 네, 오늘은 지역의 호재를 보고 들어갔지만 지방의 한계라고 봐야 될까요? 집가의 상승이 그다지 예상되지가 않아서 정작 제가 관심 있었던 무인텔에 대한 투자는 좀 접어두고 오히려 되게 오래된 이런 어떤 폐모텔 단지들에서 나이가 상당히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모텔을 운영하시면서 수익을 가져가시는 분에 대한 얘기를 듣고 또다시 모텔 사업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얼마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모텔을 매입하려고 하시는지, 그리고 어떤 영업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갔었던 그런 모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장님한테 들은 매가가 있어요. 그런데 대출을 만약에 80% 정도 일으킨다 그러면 저 모텔 전체는 1억 5천이면 살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러면 1억 5천만 들이고 저 모텔을 사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 글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것 같아요. 대출 이자가 나가야 되니까요. 한번 생각은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추천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시고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